자,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낯익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뵈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죠? 이제 이번 회차 끝나고 이번 134회 이제 마지막 회차죠. 올해 마지막 회차인데요. 올해 마지막 회차 내에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다들 오신 거기 때문에 오늘 오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해주시고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녹화되고 있고 이번에 133회 시험 문제는 최근 문제들 대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건축기계설비율사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이 공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최근 몇 개년에 걸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상대적으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최근 몇 개년 중에서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생이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공조냉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합격생이 적었고,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합격생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배출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지금 합니다. 그래서 합격생이 많다 적다, 즉 전체 수강 인원 대비 이 시험 보신 분들 대비해 갖고 뭐 공조는 지금 1, 2% 하고 있죠. 1, 2% 하고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공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정을 해보겠는데, 지금까지 몇 년간 상당히 문제 출제가 쉬웠어요. 쉽게 정말 그 기출 문제 위주로. 잠시만요. 네. 기출 문제 위주로 출제가 쉽게 됐던 게 이제 사실인데, 그런데 사람을 적게 뽑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도 많고 왜 내가 합격을 못했냐라는 어떤 생각을 혼자만 하고 있는 거죠. 누구랑 뭐 친구랑 뭐 술 마시다가 하고 뭐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지하게 어렵게 낸 거죠. 네, 무지하게 어렵게 내고, 그럼 못 풀었으니까 떨어진다. 그 스스로 그런 거를 이제 주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지 않으셨나라는 어떤 추정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이건 추정에 불과한 거고요. 네, 출제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이번에 쉽게 출제가 됐고, 예년에 이제 이건 뭐 절대적으로 예측을 제가 하면 이게 맞는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수년간 이걸 하면서 이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을 때는 합격 인원이 좀 많았어요. 합격이 좀 많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많게 나오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 아마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불합격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 아닌가. 그죠? 좀 준비가 됐으면 이번 시험에 승부가 됐던 시험이거든요. 좀 준비가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좀 쓰는 연습이 좀 됐고 하면 쭉쭉 뭐 3페이지까지 쭉쭉 끌고 갔으면 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요런 기회가, 물론 이제 이번에 많이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잘 못 봤으면, 여러분들은 많이 안 뽑기를 바라면 됩니다. 많이 안 뽑기를 바라면 되고, 요번에 잘 봤으면, 그냥 자기가 많이 뽑아서 자기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하시면 되죠. 뭐 사람들이 다르니까요. 자, 하여튼 이번에는 평이했다. 평이했지만, 애매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누가 덜 하냐. 그리고, 누가 자신 있게 페이지를 많이 써냈느냐라는 관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을 잠깐 해보면요. 요거를 이게 왜 제가 못 찝냐? 이거 찝으면 이게 찝은 게 남아요. 그래서 집에서 욕을 먹습니다. 언제 욕 먹냐면 내일 오후 정도 욕을 먹게 되는데, 왜 욕 먹는지 아시죠? 이거 왜 찝혔냐고. 그래가지고 마이크 설명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제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영상 있는지도 몰라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촬영하면서 그냥 변명이죠. 네. 어디서 뭘 긁혔냐는 등 네. 자, 기초역학은 이번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건축기계설비술사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건축환경이 2문제 정도 아주 쉽게 출제가 됐었죠. 건축환경이 한 2문제 정도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설비 일반이죠. 기계설비 일반에서 뭐 BIM도 나오고 한 5문제 정도. 이 기계설비 일반은 노가리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5문제 났다는 것은 이 시험이 뭔가 센스를 갖고 접근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대충 했어도 쓰는 능력만 있으면 해볼 만한
그런 시험이라는 거 이게. 요번 경향이요. 그다음에 공기조화가 4문제. 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공기조화가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난방설비. 난방설비도 우리 다 예측됐던 뭐 무압보일러, 뭐 진공보일러, 우리 모의사반에 다 풀어봤던 내용들이고, 뭐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아쉽죠? 네, 아쉽죠. 네. 네. 난방설비에선 3문제 정도 나왔고요. 위생설비에선 4문제 정도, 위생설비에서는 4문제 정도가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냉동설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통적인 냉동설비가 나온 건 아니고요. 뭐 COP 계산하는 거하고 계산 문제가 아니고 COP가 뭐 COP 히트가 COP 냉동에 비해서 1만큼 크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히트펌프가 2문제가 나왔어요. 히트펌프가. 그래서 3문제가 출제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제어 부분. 제어 부분 이번에 많이 출제됐죠. 제어 부분이 4문제가 출제됐어요. 제어 부분의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밸브 문제가 출제됐어요. 네. 밸브 문제가 2문제 출제됐고, 그다음에 뱀스, 그리고 뭐죠? 뱀스 또 하나 기억 안 나. 자동 제어 설비를 하면은 좋은 거 뭐냐, 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 노가령 문제. 그래서 뭐 이게 제어가 4개지만 뭐 그닥 어렵지 않은 제어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규가 6문제 출제돼요. 법규 무지가 많아요. 이 안에도 법규가 막 숨어 있어요, 다. 법규가 무지하게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이 법규인데 원래 법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난이도가 여기서는 왜 편하게 풀 수 있었냐면 법규가 생활법규야, 생활법규. 이 생활법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론에서 나와 있는 법규들이에요. 이론에 나와 있는 법규들. 그래서 다 적을 수 있는 법규들이 나와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일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물론 이제 장수명 주택이 여기 포함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법규 쪽으로 분류를 했고, 여기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제어 밸브, 그 다음에 뭐 히트펌프 이쪽에 많이 나온 거, 그런 정도가 이제 특이한 거고, 공부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서가 돼 있고 서술 능력 갖고 있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다 꽉꽉 채워 쓰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을 잘 뭐 넣는지 뭐 변별력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잘해야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걱정할 거는 뭐냐면 우리 강의실에서 누가 시험을 봤느냐, 그죠? 시험 보셨나요? 시험 강의실 시험 누구 봤어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 몇 명 봤어요, 같이? 2명. 포함해 2명. 어디 지역이? 인천에. 여기 적게 봤지? 다 안 왔어요? 네, 5명 중에 3명 안 오고. 3명이 안 왔어요. 그 누구죠? 인천. 안 가신 분, 이번에. 인천 사시는데 안 가시는 분. 저 사람 다 나옵니다. 그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그죠? 공조? 공조. 공조는 잘 안 왔네. 그죠? 잘 안 왔죠? 그죠? 잘 안 왔어요. 그죠? 이번에 그냥 안 간 게 날 수 있었어. 네, 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시험은 정말 제가 이제 건축계 설비 기술사 지금 이제 강평을 하고 있지만, 공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봤거든요. 시험 보고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대학교 시험 문제. 대학교에서 푸는 거. 기말 중간에 푸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졸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튼간,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각 문제별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라기보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런 것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133의 기출문제 키포인트,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1교시 용어 해설인데요. 1교시의 1번 문제부터 아주 편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PPD와 PMV. 네, 정의 설명해라. 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PMV 추천 쾌적 범위를 물어봤는데, 요거 때문에 망설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범위 있죠?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요게 쾌적 범위예요. 네. 일반적으로 규정한 쾌적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신있게 쓰고 그래프까지 그렸으면 그냥 점수가 나오는 문제. 네. 아마 요거 때문에 애매해서 아마 선택 안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자, 대수평균도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고,
이것도 문제 쉬운 문제죠. 개념 나오고 평행류 나오고 대항류 나오고 대항류 평행류 그림 그려놓고 대소평면도차 구하는 식 적어놓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또 애매한 거죠. 이 사용처는 뭐죠? 결국은 얘는 대소평면도차라고 하는 거는 유량, 열량 산출 그다음에 코일 열수를 환산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처라고 하니까 갑자기 뭔 말인가 싶죠. 그죠? 네. 자, 뭐 자신 있게 풀었죠. 네. 쉽지만 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설비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는 용어지만 아직까지 문제 안 나왔던 내용이죠. 네, authority, 그죠? 많이 화제가 되죠. authority,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authority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냥. 네, 나와 실무하시는 분들은 실무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하시는 분들 한 반 이상인데 안 하시는 분들은 authority 안 들어요, 못 듣는데. 실무하신 분들이 이제 그 제어 쪽에 제어뿐만 아니고 그냥 기계 설비 하시는 분들 어소리티한 말을 많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소리티가 근데 얼핏 들었는데 요거를 정의하려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그죠? 자, 거기 식이 하나 나옵니다. 네. 식이 하나 나오는데 식 위에 제가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제어 밸브가 완전 개방일 때 설계 유량에 대한 차압과 개방일 때 차압과 그 다음에 밸브 완전히 닫히게 되었을 때 증가된 제어 밸브 통과 차압의 비를 얘기한다. 즉 완전 차단 상태에서 차압과 그 다음에 완전 개방 상태에서 차압과의 비예요. 이건 뭐냐면 이 그 개방과 그 다음에 자 완전 클로즈 했을 때 차압 변화가 얼만큼 일어나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요거는 차압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야 좋은 밸브라 제어가 잘 되는 밸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소리티가 1에 가깝다는 얘기는 둘 간의 차압의 비가 작다는 얘기야. 차압 차이가 적다는 얘기야. 개방일 때와 클로즈일 때가. 그죠? 자, 그래서 어소리티에 대해서 0.25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0에서 1의 값을 갖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도는 뭡니까? 중요성은 이제 노가리형인데 중요성은 뭐죠? 지금 개념 속에서 제가 중요성을 얘기를 했죠. 클로즈일 때와 완전 개방일 때 차압 차이가 적다. 즉 궤도에 따른 차압의 분포가 균일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즉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자 동그라미 1번 어소리티는 차압을 제어하는 장치가 수직 변하는 배관의 압력을 얼마나 일정하게 동그라미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죠? 요걸 보는 거예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위에 수배관 시스템 설계 및 운전 최적화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기계 설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좀 등한시하셔도 돼요. 지금 공조하시는 분들 이걸 지금 갖고 가야 돼. 그죠? 기계 설비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공조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크로스하면서 공조하시는 분이 이걸 반드시 또 반드시 빠삭해야 돼. 그죠? 그래프하고. 자, 됐고. 자, 문제 4번. 그 그래프도 그려야 돼요. 밑에 그래프. 밑에 그래프. 자, 문제 4번. 안전 밸브와 릴리프 밸브. 아, 이거는 뭐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모의고사도 계속 풀어봤던 문제인데 요거는 비교하듯이 문제를 쫙 풀어줘야 돼. 비교하듯이. 왜냐면 두 개가 나왔잖아. 비교하듯이 쫙 풀어줘야 돼. 특징을. 네, 비교표 형식으로 쫙. 네, 그렇게 풀어야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다. 그죠? 결국 얘네 둘은 작동유체의 차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자, 경도의 종류 중 일시경도와 영구경도에 대해 설명하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시경도가 뭐고 영구경도가 뭔지는 얼핏 알 거예요. 일시경도는 이제 끓이면 없어지는 거고 영구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무기물 그 자체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관건,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거를 1페이지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한 페이지를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냐는 거죠. 그럼 일시경도와 영구경도 있는데 일시경도의 개념,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대책 이런 구성, 그 다음에 영구경도의 개념, 그 다음에 원인, 대책 이렇게 구성이 머릿속에 딱 떠야 돼요. 그래 한 페이지가 뜹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베테랑들은 어떻게 돼? 마지막에 일시경도와 영구경도의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식을 해주죠. 그거는 이제 베테랑들이고요. 그 정도 가면 합격하는 분들이야 보통. 그죠?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 그죠? 네. 본인이 그렇게 했어? 아니요. 아, 네. 애초에 몰랐는데. 아, 애초에 몰랐다? 깔끔하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랐으면 되고요. 네, 이제 알았죠? 네, 이제 알았어. 네, 알았어. 자, 문제 6번. 자, 이 문제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네.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KCS에 나와 있는, 즉 우리 예전에 이걸 명칭을 뭐라고 했죠? 시방서, 표준 시방서,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 있죠? 기계설비 표준 시방서의 접합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종관, 즉 서로 다른 관 간에 접합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모범답안으로 찍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채점관 분들이. 그래서 요거랑 이제 매칭해서 채점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해갖고 노가리를 쳤을 때 좋은 점수 나오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종관의 형태가 주철관간, 주철관의 연관, 주철관의 연마비리관, 이걸 매칭해서 풀기도 어렵고, 그걸 매칭해서 이거 이종관이라고 매칭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아무 선택을 잘 안 했을 거예요. 궁하면 선택, 궁하면 선택, 궁하면. 그 다음에 무용접 접합 방법, 이종관 접합 방법에 좀 많이 해봤다, 이종관을. 이런 분들이 아마 실무적으로 하신 분들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렇게 딱 똑같으면 완전 거의 100점이 나오고, 이거는. 안 그러면 점수 잘 안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자, 됐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13문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건축 설계 시 천장 내부 치수. 아주 오랜만에 나온 용어 기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천장의 내부 치수라는 말만 알면 이거는 노가리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천장의 내부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슬라브와, 그죠? 네. 자, 우리 슬라브와 반자라고 하죠. 반자, 여러분들 보는 반자. 요 공간의 치수를 어떻게 우리가 산정하느냐라는 유형의 문제인 거죠. 그럼 보통 이제 덕트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 배선의 간섭 이런 얘기로 쫙쫙쫙쫙 해갖고 한 페이지를 채워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말이 뭔지 몰라서 못 푸시는 거예요. 네.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요게 아마 모의고사 직전에 아마 풀었을 거예요, 제가. 네, 우선순위. 네, 직전에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해갔으면 이게 아쉬운 거죠. 그죠? 네. 자, 우선순위. 자, 설명하시오. 네,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거 암기형 문제지. 암기형 문제. 법규 문제고요. 건축물 설계도상 작성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자, 뭐 여기까지는 잘 왔고, 문제 9번. 아, 이 문제 9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야. 우리가 이제 캐스케이드 보일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대수분할 형태의 보일러 운영 방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 자체의 정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단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의한. 자, 에너지용 합리화법. 그래서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우리 캐스케이드 보일러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어요. 그 정의를 적었냐 안 적었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마 우리 수험생 1000명 안 되죠. 뭐 한 몇백 명, 수백 명, 뭐 200~300명 된다. 200~300명 중에서 이걸 법규대로 적으신 분은 본인이 적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대부분 그냥 대수분할 형태의 보일러 운전 또는 보일러 이제 형식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튼간 이 캐스케이드 보일러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대로 적으시면 없고 대부분 그냥 대수분할을 적기 때문에 아마 평이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서술로 많이 등장하고 모의사반에서 무지하게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설기준 관리 기준. 네. 아주 뭐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문제 11번도 계속 풀어왔던 문제죠. 그렇죠? 네. 에너지 수량 평가 방법. 네. 계속 풀어왔던 문제고 아마 아주 자신있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자신있게 풀었죠. 이거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죠? 건축물의 설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여기 에너지학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13번. 자, 요건 애매한 문제야. 답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답을 아마 다양하게 열어놓고 채점하실 거예요. 네? 건축물의 자연환기 설비를 분류하고 각각 설명하라. 그럼 우리가 자연환기 설비 분류하면 두 가지 분류하거든요. 풍력에 의한 거냐, 아니면 중력에 의한 거냐. 두 가지로 분류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자연환기 설비 그 자체를 막 적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적어도 되고, 풍력 환기와 자연환기로 적어도 되고, 그죠? 다양하게 답이 쏠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다. 하지만 다 풀었을 것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1교시는 내가 뭘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보통 1교시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많이 뭘 풀지 고민했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모의사반 좀 듣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뭘 풀어야 되나 고민을 그 정도는 아닌가요? 딱 10개 딱. 원래는 우리가 7, 8개 알고 풀면 잘 푸는 거거든. 시험장에서. 근데 10개 알고 다 풀었다. 그럼 본인이 시험장에 밖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좀 웅성웅성하겠어요, 얘가. 그죠? 오늘 학원에 나온 것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오늘 학원에 나온 거 대단해요. 지금 마음속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잘 보고 나면 원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게 상상의 나를 펼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괜히 상담을 그러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혼자 머릿속에서. 그러지 말고 지금 일단은 학교에서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일단 불합격 상태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판에 운이 한번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그죠? 그것도 뭐 다 막 적게 줄 수도 있어요. 자, 2교시 갑니다. 자, 2교시 가면은 이제 첫 번째 이것도 계속 풀어봤던 문제죠. 흡수식 냉동기의 냉동 원리. 과정별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뭐 흡수기, 그 다음에 뭐 재생기하고 과정을 정리하고 사용되는 흡수의 냉매. 그죠? 뭐 암모니아, 물. 이런 것들.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흡수지와 냉매만 잠깐 보면 2번에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거 뒷페이지인가요, 여러분들도? 자, 2번에 보면 사용되는 흡수지와 냉매. 냉매가 H2O면은 흡수액은 리튬 브로마이드고 그 다음에 냉매가 암모니아면 흡수액은 물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적어줬느냐. 요게 약간 변별력을 아마 가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진공식 보일러, 무압식 보일러 구조를 그리고 각 보일러 특징을 비교 설명해라. 이거 정규반 때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림하고 비교 표현해라. 그림하고 비교. 그림하고 비교. 라고 해서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네. 전통적 문제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올 겁니다. 계속. 자, 문제 3번. 네. 문제 3번은 생 노가리 문제죠. 다 따라볼게요. 생 노가리 문제. 자, 이거 따라하기 좀 그러신가요? 네, 노가리 문제입니다. 노가리 문제. 그야말로 답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가독성과 얼마큼 핵심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가와 분량 싸움입니다. 3페이지 분량 싸움. 분량을 다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채점관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이 썼냐, 그림 좀 들어갔냐,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잘 보이느냐. 지금 정리하면은 제가 정리한 거 보면은 자동 제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안, 최적 기동 정지 제어, 그다음에 엔탈피 제어, 뭐 그다음에 뭐 4번에 제로 에너지 밴드 설정 제어, 뭐 이렇게 딱딱딱 아이템화 시켜서 설명. 아이템이 딱딱 뜨게. 그죠? 설명으로 가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최종에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템 몇 개 나왔어 지금? 12개. 12개. 네, 12개. 여러분들 이제 그림도 놓고 막 하시겠죠. 아마 다 선택했을 거고요. 대부분들이. 자, 문제 4번. 이거는 뭐 아주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또 한 번 또 나와서 팍 하고. 그죠? 자,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내 환경관리 업무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법규 특강에서 자, 요 문제를 이제 설명했었죠. 그죠? 네. 아쉬운 거죠. 공부를 했는데 덜 하고 들어갔으면. 그죠? 네. 이건 답이 있는 문제고 법규 문제고 아마 이거 풀었으면은 좀 잘 나와요. 네, 좀 잘 나온다고. 자, 근데 문제 5번. 자, 문제 5번. 생노가리 문제. 그죠? 이거 생노가리 문제예요. 데이터 센터 공조기술 설명하고 에너지효율 평가하는 지표인 전력 효율 지수, PUE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요소를 설명하시오. 자, PUE가 몰라도 푸는 문제예요. PUE를 절감한, 이것 때문에 선택 안 했으면 그거 억울한 거야. 그냥 에너지 절감하는 건 어떻게 에너지 절감하냐 이거예요, 그냥. 이 문제는. PUE를 지워야 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볼 때는. 데이터 센터 공조기술 설명하고, 자, 그냥 에너지율 평가, 에너지 저감 기술 설명해라. 이 똑같은 문제야. 데이터 센터 공조기술, 교과서에 바닥 치출한다, 그 다음에 옆으로 치출한다, 직치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네,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네. 자, 뭐 측면 치출, 천장 치출 쭉 그려놨죠?
그죠? 국부냉각. 그죠? 네. 요즘에는 그것도 뭐 유행하는 게 뭐 있더만, 그 뭐 저 냉각수 갖고 뭐 그냥 냉각수 갖고 그냥 냉각시켜버리는 거. 뭐 액침인지 뭔지, 그죠? 네. 그런 거 적어도 되고. 그죠? 네. 주소 들은 거 다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PUE를 절감할 설계소. PUE가 뭔지 모르죠? 지금. 몰라 적을 수 있다 이거야. PUE는 뭐예요? PUE가 뭐야? 뭐 또 그 잘 쓰시는 분들은 PUE 먼저 한번 딱 정의하면 위에다 공식 하나 깔아주고 시작했겠죠. 그죠? IT 장비의 전력 소모량 분의 전체의 전력 소모량. 그죠? 이거는 클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야? 숫자가. 의견이 분분해도 돼요. 그죠? 왜? 뭐 몰라도 돼. 작아야죠. 분모가 커야 되니까. 왜냐면 전체가 그냥 IT가 소모된 것으로 그냥 전체가 끝나면은 다른 거에 쓴 게 없어. 그냥 IT에다가 IT 전력만 쓴 거야. 공조에는 별로 쓴 게 없다 이거야. 다른 거에. 이걸 지원하는 어떤 전력은 별로 쓴 게 없다. 그러면 주변이 공조가 얼마 잘 됐으면, 부하가 얼마 안 걸렸으면 덜 썼겠어요. 그죠? 네. 부하 절감 방안이야. 부하 절감 방안. 어떻게 하면 부하가 절감시키느냐. 그죠? 생노가리. 불량상. 이런 문제도.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또 노가리야. 이거는 심지어 노가리를 잘 필 수 있게 원래 이 문제는 목적과 수행 절차 적으라고 그러고 수행 절차에서 여러분들 시공 전 단계, 시공 단계, 준공 운영 단계 이걸 나눠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걸 줘버렸어 그냥 문제에서. 그냥 분량만 채우세요 하는 문제야. 분량만. 응, 분량만. 뭐 커뮤니케이션 수행 절차 시공 전 단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시공 전에 뭐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뭐 막 써.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술을 마셔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뭐 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좀 약간 어렵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커뮤니케이션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그다음에 자 좋습니다. 2교시도 쉬웠어. 무지 쉬웠죠. 2교시도. 자, 3교시. 2교시가 쉬웠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 건축개설비호실사 보신 분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 옛날에 볼 때는 원래 1교시 끝나면 좀 가고 2교시 끝나면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집에 가요. 집에 간단 말이야. 책가방 메고. 오늘 요번 회차는 1교시까지만 보겠다. 다음엔 2교시까지만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어. 왜냐면 옛날에 롱텀이거든. 옛날에는 뭐 2, 3년씩 걸려갖고 롱텀으로 따거든. 이거를 2, 3년, 뭐 5년 막 이렇게 롱텀으로. 그래갖고 1년에 3번이니까 1년에 3번이니까 올해는 첫 번째 시험은 1교시까지만 보고 가고.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세운 거야. 두 번째 시험은 2교시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3교시까지. 보고 내년에 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우리가 처음 연습하듯이 처음에 하프 5km, 뭐 10km, 15km 뭐 이렇게 하듯이. 예. 그래서 많이 갔어요 집에. 근데 책을 요즘에는 안 가죠. 잘 안 가죠. 다 안 가지. 아무도 안 가지. 예. 좀 가줘야 돼. 그래야 합격을 하지. 너무 안 가. 시험 봤어요? 갔죠 중간에? 다 했어?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좁아 되게 판이. 나중에 되면 다 놔둘까. 완주는 했고? 완주. 완주. 이번 처음. 시험 아직 안 보셨어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지금 하시겠네요. 시험 봐보시면 알아요. 이게 마라톤처럼 그 기안84인가? 기안84 가면서 막 원래 무릎만 아파갖고 무릎만 테이핑 했는데 뭐 발목도 아프고 막 난리 막 보셨어요? 마라톤 만주하는 거? 그죠? 그럼 똑같아. 다 아파. 하다 보면. 다 아파. 막 여기도 아파. 원래는 여기 엘보만 아파갖고 엘보에다 테이핑하고 갔는데 여기가 아파 막. 여기 아파. 왜 그런지 아세요? 통증은 이게 통증이다.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막 요즘에 막 그러니까 통증은 보존 법칙이 있어. 통증 보존 법칙. 그래서 아픈 게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갖고 무릎 보호대하고 막 테이핑하고 막 가. 그럼 딴 데가 아파. 딴 데가 또 아파. 그러니까 종아리가 아파. 종아리 보호대하고 또 가. 그럼 딴 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아픈 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 무릎 풀으면 무릎이 아프고 여기 아직 안 아파. 그래요. 통증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냥 통증 보존 법칙을 없애는 게 진통제잖아. 아무것도 안 아프게. 그죠? 아무것도 안 아프게. 그럼 어디가 아파 이제? 속을 베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간 뭔 얘기가 여기까지. 원래 동영상 찍을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자, 1번. 열펌프, 3교시입니다. 열펌프의 pH 선도 사이클을 설명하고 냉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성적 계수 COP 쿨링.
그죠? 또는 chilled. 가열을 목적할 경우 COP heat라고 할 때 히트가 쿨링보다 1만큼 크다는 관계. 문제 무지하게인데 문제 무지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거는 뭐 100%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이거는 뭐 다 풀고 나왔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채점관의 점수를 깔까를 고민할 것 같아. 예. 자, 됐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2번. 이것도 뭐 주구주구창 계속 얘기 나왔던 네. 건물 뱀스에 대하여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개념 좋아요. 기능 9가지.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우리 교과서에 보면 기능 다음에 설치 기준 나오는 거 알아요? 네, 모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도입 효과 노가리.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번, 2번, 3번으로 하면 페이지가 한 1.5 정도 나올 거야. 나머지 1.5페이지를 도입 효과로 깔아줘야 돼. 확 그냥 세게. 네. 그래서 페이지 채워야 돼요. 자, 오케이 좋고요. 2번, 3번에 구분을 해서 기능과 설치 기준을 구분해서 기술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였습니다. 문제 3번. 건설공사 환경관리와 관련해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이건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단연코인데 200~300명 시험 보신 분 중에 이걸 선택했다. 조금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상할 수 있어. 선택하신 분. 괜찮아요. 이상하다고 해놓고 선택했냐. 이걸 선택했어요? 대단하신데? 어떤 의도가 뭐였죠? 알고 계셨어요, 이거를? 뭐 대략적으로 그냥 적으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걸 대략적으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출 기준. 대략적으로. 자, 환경보전 및 구성요소. 대략적으로. 괜찮네요. 그죠? 네, 이건 답이 있는 유형의 문제죠. 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쉬웠잖아. 네, 가급적 선택이 힘들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만약에 한 노가리를 잘 펴고 분량을 채웠다. 그럼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왜냐면 남들이 선택 안 했으니까 채점관도 갑자기 수백 개를 채점하다가 이걸 갑자기 만났어. 갑자기 만난 거 아니야, 채점관이. 당황하겠죠. 뭐야? 제가 채점관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채점관 분들도 대부분 설비 쪽에 가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딱 솔직히. 그죠? 네? 아마도. 그러면 딱 만났어. 근데 썼어, 누가? 그럼 그 사람 쓴 게 맞는 거예요. 무섭잖아. 내가 채점했는데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맞다. 그죠? 네.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기 좀 어려운 얘기고요. 요번에 하나만 알고 하죠. 환경보전 및 구성요소만. 자, 3번에 환경보전 구성요소 있는데 지적공사비, 간접공사비. 그 다음에 환경보전비와 손료 쭉 나오죠.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요것만 좀 암기해 주세요. 요 문제를 토대로. 나머지 노가리 가능해. 요것만 아마 제대로 했으면 이거 점수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3번만. 자, 됐고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또 무슨 문제? 문제 4번은 5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3번, 방가로 3번 빼고 다 노가리예요. 다 노가리라고. 그냥 노가리라고. 첫 번째, 냉각대 설치 장소? 노가리예요. 마음대로 쓰면 돼. 그 다음에 배관계획? 마음대로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냉각 절수 방법? 마음대로 쓰면 돼. 5번, 냉각 수질 관리 방법? 마음대로 쓰면 돼. 제가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하게 답이 정해지지 않다는 얘기야. 정해지지 않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게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 하고 못 쓰죠? 절대 아니야, 이런 문제는. 배관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40명, 세어봐야지만, 있잖아요. 다 달라, 답이. 쓰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 유형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답이 있는 게 딱 하나예요. 3번. 3번. 자, 3번 문제가 뭐냐면, 냉각수 펌프의 실향정 동그라미. 이거 실수 많이 했을 거예요. 실향정. 실향정은 우리가 뭐죠, 이게? 위치수도란 말이야, 위치수도. 위치수도. 위치수도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위치수도는 뭐예요? A야, 답은 A. 답은 A. 왜 A예요? 왜 A야? 이렇게 해서 자, 내려오고 펌프 있어. 펌프 이쪽 방향에.
펌프 여기. 지금 요런 형상이잖아, 지금. 요런 형상이죠, 요런 형상. 그죠? 그러면, 자, 여기, A, B, A, B, A. 이 C잖아, 이게. 딱. C. 네? 이렇게 돼 있어. 그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펌프로 올리는 건 얼마큼 올려? A 플러스 B만큼 올리는 거잖아, 펌프가. 필요 양정이. 펌프가 필요한 양정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려올 때 보상받죠? 보상받죠. 위치수두로 보상받잖아. 얼만큼만 보상받아? 요것만 보상을 받잖아, 지금. 보상받는 게. 그럼 나머지 얼마는 우리가 펌프가 해줘야 돼? 요만큼은 해줘야지. A만큼은. 펌프가. 나머지 요만큼은 펌프 올려주지만 여기서 힘을 받기 때문에 쌤 돼갖고 상쇄된단 말이야. 그럼 상쇄되지 않은 것만 펌프 양정을 갖고 가면 돼. 실양정으로. 뭐만? 요것만. A만. 그죠? 응. 그죠? 그런데 아마 그 실양정이란 말을 놓쳐서 다 뽑았을 거야, 아마. 다 뽑았을 가능성이 있어. 전양정으로. 그죠? 안 풀었어, 이거를. 오늘 좀 호흡이 안 맞아. 아까도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안 맞아, 지금은. 저쪽으로 바꿔야 돼. 전양적으로 푸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양적으로 풀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야. 예. 실양정과 여기에 전양정으로 풀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ABCD로 그 문제를 줬기 때문에, ABC를 줬기 때문에 전양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마찰 손실이 들어가야 돼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살수압이 있고, 마찰 손실과 살수압이 이 양정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마찰 손실에 대한 메타당 마찰 손실 근거가 없어요. 이 문제 조건에. 그러니까 이거는 실양정만 구할 수 있어요. 살수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앙케이트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전양정을 구했더라고. 어떻게 상상력에 의해서. 그죠? 네. 선택 안 했죠? 잘. 선택을 왜 안 했지, 이거를? 이 좋은 문제를? 답은? 어떻게 전향적으로 풀었지, 이거를? 마찰 손실도 안 주지. 그렇죠. 오케이. 자,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같이 전향적으로 풀었으면 또 좋은 거야. 처음에 채점하시다가 이제, 다 전향적으로 또 다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뭘 하기는 힘들거든. 100개가 지났는데 다시 와서 앞에 걸 하기 힘들거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뭐라 할까요?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 설명. 이거 통시특강에서 정리를 했던 문제인데, 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죠? 네. 최근 기출문제. 지금 최근 기출문제 두 문제나, 그러니까 최근 기출 중에 법규에서 막 계속 거론되던 것이 두 문제가 뭐예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거론됐던 문제들이 나와서 편한 거예요. 6번. 이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나온다고 모의고사 계속 풀어봤죠. 네, 땡큐하고 풀어야죠. 땡큐. 이게 땡큐 문제가 무지하게 많네. 네, 그 냉각탑 선택 안 해도 되네.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네, 냉각탑을. 네. 자, 좋습니다.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기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하고 연결된다. 그죠? 리모델링. 이번 정부가 리모델링을 상당히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뭐야? 지금 이슈가 뭐야? 지금 이슈가 뭐야? 리모델링 한번 했어. 리모델링 이슈로 계속해서 막 문제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좀 있으면 뭐 선정해요? 뭐 선정해, 좀 있으면? 뉴스를 봐야지. 어디 사세요? 인천 산다. 인천에 중동 사는? 중동 살아요?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어디 살아요? 서대문. 됐고. 맞아. 거기에 이제 이슈잖아. 이슈. 선도지구. 재건축 선도지구가 이제 아마 6, 7월 되면 막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유형의 문제가 또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유형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건축 용적률이 올라가거든요.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존에 뭐 15층, 20층 하던 아파트들이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게 뭐 초고층으로 올린다면 50층 이상으로 올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적응해갖고 배관 계획을 하겠냐, 공조 계획을 하겠냐 이거예요. 주택의 환기 계획을 하겠냐.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 이거지. 예. 그런 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4교시. 자, 급탄관 및 환탄관의 관경 결정과 뭐 이게 용어 설명 문제로 나왔었던 거죠. 똑같이. 그죠? 네. 용어 설명 문제가 그대로 서술 문제 나왔습니다. 네. 용어 설명 기출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자, 이 문제는 아마 선택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네. 이 규정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선택이 좀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고, 네. 그거 외에도 이 4교시가 약간 좀 난해했어요. 그죠? 네. 좀 찜찜하게 나왔죠.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포집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포집기는 다 알아요. 뭔지. 다 노가리인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구조도를 그리라고 했어. 구조도. 요거 때문에 선택이 어려웠을 거야. 선택이 어려웠어. 그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구조도 빼고 설명했으면 점 좀 주는. 그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2번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 아니, 선택? 안 했다. 그죠? 네. 오늘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원래 좀 안 맞는데, 저는. 네, 됐고요. 3번. 다 선택해야지. 4선택. 이건 노가리 문제. 그렇죠? 수직 밀폐형과 우물형 지오리트 펌프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개념. 각각 개념을 줘줘야 돼. 그러니까 수직 밀폐형, 밀폐형, 그 다음에 우물형은 개방형이죠. 각각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열 교환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뭐 그라우팅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 개념과 지중열 교환기의 구성, 그 지중열 교환기의 개념과 그 다음에 구색 구성, 그 다음에 하자 발생 요인과 해결 과제는 노가리. 하자 발생 요인은 지오리트 펌프 자체, 그 다음에 지중열 교환기 쪽에서 주로 문제되는 순환 펌프 쪽, 이런 쪽을 이제 건드려주는 거예요. 건드려주고 해결 과제, 뭐 이거는 뭐 아주 뭐 크게 펼쳐주면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저도 어떻게 했죠? 개념, 지중열기 개념 구성, 하자 발생률 지오리트 펌프 자체, 그 다음에 지열 순환 펌프, 그 다음에 해결 과제는 뭐 노가리 형태로. 네, 문제 4번 좋네요. 그죠? 문제 4번 계속 이제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함정은 뭐냐면, 자, 동그라미 칠게요. 판형 열교환기. 이게 뭐지? 이제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열교환기 판형 열교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그림을 아마 못 그렸을 거고 자신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열교환기 형태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알고 그렸어요?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1번 열교환 원리, 자, 그 다음에 냉방식 온도 변화 효율, 에너지 계수 다 적었을 거고 4번이 또 애매한데, 열교환기가 아닌 전열교환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전열교환기, 현열교환기하고 전열교환기, 현열교환기가 아닌 전열교환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잠열 처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특성이. 여름에는 후덥지근하고 겨울에는 건조한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건조한 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가습부가 올라가냐? 가습부가. 그죠? 네. 여름에는 습한 게 들어오면 냉방부가 더 올라가는 거고. 자, 됐습니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과 6번은 그야말로 노가리와 분량 싸움이네요. 자, 노가리 5번은 건설산업에서 BIM의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마음껏 펼치십시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마트. 그죠? 스마트라는 말은 뭐죠? 스마트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데 스마트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가 스마트라는 말은 어디 쓰였죠? 똑똑한 뭐 이런 거에 대해 스마트를 붙였는데 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스마트라는 말은 갑자기 4차 산업혁명과 어울려지면서 인공지능, 그죠? 네, AI 이쪽으로 이제 흘렀어요. 스마트라는 부르면.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이 스마트가 다 결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가상건설, 뭐 BIM 기반 설계자동화, IoT 기반 뭐 그런 거 막 쓰시면 돼요. 그렇죠? 뭐 트윈 뭐더라? 옛날에 나왔던 거 트윈? 네? 트윈 뭐 있잖아. 트윈. 디지털 트윈. 그래, 디지털 트윈. 뭐 그런 말 쓰고. 그죠? 네. 그런 말 쓰시면 되고. 요런 더 아시는 거 뭐 있으면 더 써도 돼요. 인터넷 떠도는 것들. 자, 근데 문제 6번. 건축기계 설비에서 건축 및 전기분과 협의사항. 노가리, 생노가리죠, 생노가리. 마음껏 펼쳐요, 마음껏 펼쳐.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건축 부분하고는 공간 확보예요, 공간 확보.
그러니까 유틸리티, 그러니까 우리 기계실이나 이런 공간 확보하고 공간이 몇 군데 있죠. 유틸리티하고 저 기계실하고 그다음에 뭐야? 샤프트 그리고 플래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거 그 공간 확보. 근데 전기하고 뭐예요? 간섭에 대한 게 포인트인 거예요. 간섭. 예.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풀었네요. 아 4교시도 그 선택 안 해도 됐었네. 예, 선택 안 해도 됐었네. 예. 자 여튼간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오거든요. 준비를 다 해와요. 이게 막 그냥 막 떠드는 것 같지만 준비를 다 해와요. 예, 제가 적은 거 이거 천천히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 말씀 안 하시지만 눈빛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그렇게 어렵진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게 합격률하고 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간 요번 시험은 평이했고요. 평이했지만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면접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반에 오신 분들은 기계설비 보고 만약에 이 과정에 붙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그냥 공조로 가면 돼. 공조시험을 보는 거야. 바로 공조시험을 보는 거야. 기계설비 듣다가 붙을 수 있어. 한 3주, 4주 되면 합격 작업표 나거든. 근데 본인이 듣다가 붙었어. 그럼 공조 준비하는 거야. 똑같이.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공조를 그 다음에 재합격을 해야 돼. 바로. 왜냐면 건축기계설비사 따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잖아. 아예 나는 공조를 뭐 몇 년 있다 하겠다.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배에 막 기름이 찼어. 길싸고 뭐 이미 한데 뭐 골방에 막 들어가갖고 막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긴장도 안 되고. 그리고 모의사반 오면 고민도 하고 맨날 오늘 비 오는데 가지 말자. 오늘 뭐 친구랑 술 먹는데 날 부르지 않았지만 가야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까지 막 한단 말이야.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서 바로 하셔야 돼. 바로 이 지식이 남아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공조행동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 전에 기계설비기술사에 나온 최근 것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엄청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꼼꼼하게 예? 기계설비 기출됐던 거 꼼꼼하게 그죠? 왜냐면 공존행동 출제하시는 출제자분들도 되게 아주 유능하시고 아주 상당히 그 좋으신 분들 좋은 것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죠? 좋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엄청난 고민과 그 다음에 그 번뇌에 휩싸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이렇게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조나 건축기계 설비가 하나의 설비 영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이 시험 문제가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재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조에서도 이 트렌드와 분위기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해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